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입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등을 한 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장 친한 친구,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국민 여러분이 함께 여행을 해주신 덕분에 정부 부처 최초의 팟캐스트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하는 팟캐스트 산소통이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산소통과 함께 걸었던 여행 친구 4분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최현우 과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을 하고 있고요. 이 4분이 지금 다 왜 나오셨을 거라고 본인들은 알고 계시나요? 근데 왜 내가 다시 한번 나왔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네. 내가 그때 뭘 잘못했나 보다. 이거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좀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소환당한 걸로. 그러니까 내지는 이제 소환. 그 AS를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지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무래도 하두가 산업부의 하두 또 우리 견디의 하두가 소부장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대의가 아닐까. 올해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죠? 저는 제가 볼 때 우선 우리 최 과장님이 너무 잘 봐주신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다시 나온 것 같고요. 네. 옆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소법이 최근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소부장법과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네. 올해 뭐 신재생 세계 신재생 에너지 총회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수소차, 수소 택시, 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좀 각광을 받고 그래서 최 과장님이 잘 봐주셔서 다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소부장만큼 수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벌써 경쟁이 시작되네요. 정 기자님은 왜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는 때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질문 잘해가지고 나온 거 아닌가. 오늘 또 질문 많이 하라고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잘했다는 그죠? 그 교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다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방송을 했는데 무려 40분이 넘는 게스트가 나오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비밀리에 암암리에 인기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다 나오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고 인기 분들만 뭐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네, 없어요. 그런 것으로 하시죠. 더 잘하신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인기 투표는 누가 한 것이요? 한 해를 정리할 때 시상식을 하거나 아니면 올해 최고의 사건, 사고를 정하곤 하죠. 그래서 산소통도 준비해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일명 산소통 최고를 찾아라 시간인데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앞서 드린 네임 그 화이트보드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최고의 이슈는 뭐였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답을 한꺼번에 쓰죠. 네. 두 번째는 올해 최고로 일을 많이 한 부서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의 성과는. 네. 너무 세 가지 정답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정답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가장 숙고하셔서. 네, 최현우 과장님 제일 먼저. 좀만 들어주시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1번 답. 올해 최고의 이슈는 1번 수출 규제와 소부장을 꺾고 에너지 전환을. 제가 일단 에너지실에 속해 있으니까 국장 역시 훌륭한 본인에 그래서- 속한 지금 소재 부품 장비국이 아니다 나는.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렇게 나가야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고 전 세계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게 좀 스테디하게 지속적으로 최고의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고 올해 최고 일을 많이 한 부서 이거 되게 정치적으로 썼는데요. 예. 거의 장관님 마인드신데요. 다 잘해. 모든 부서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썼습니다. 장관님 다들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한 해 참 열심히 일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 다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3번은 옆에 국장님이 계셔서 일단 제일무역 분쟁 대응으로 했었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이슈는 저희가 아까도 우리 그 정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론화가 됐던 네. 그런 가장 그 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부의 역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아마 최고의 성과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두 번째로 빨리 쓰신 강 국장님. 네. 이게 제 업무에 관련된 것만서 좀 속보이긴 한데 아무래도 최고의 이슈는 소부장인 것 같고요. 예, 가마우지 펠리컨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고로 또 일을 많이 한 부서는 소재 부품 총괄과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과인데 국장님이 다 관할하시니까죠. 네. 아, 소재 부품 총괄과와 반도체 디스플레이과인데 그 얘기가 왜 나온가 하면 밤을 새워서 계속 일을 하다가 한 새벽 서너 시쯤 돼서 고개를 딱 들면 자기만 일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옆에도 있고 너머도 있더라. 예. 그래서 이 소재부품 총괄과와 반도체과 직원들은 스스로 산업부의 데스밸리 여기다라고 참고를 많이 정도로 해야겠습니다. 눈물 없이 들 수 없는 이제 성과는 아무래도 이 소부장의 위기 극복을 하면서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우리 소부장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올리는 높이는 그런 기회로 전환했다라는 데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정 기자님. 네, 깜짝 놀랐습니다. 1, 2, 3번에 다 네, 직접 이렇게 쓰셔가지고 근데 놀랐습니다. 저는 뭐 좀 가벼운 마음을 썼고요. 저는 역시 정 기자님 1번이 산소통.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최고의 이슈는 산소통의 시작과 끝이 아닐까 네, 생각했습니다. 기자님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 산소통을 적었고요. 두 번째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를 들어보니 새벽 3, 4시에 모두 함께 일하고 있더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소부장. 소부장 적었습니다. 이거 뭐 다른 곳에 도저히 적을 수가 없었어요. 네, 소부장을 적었고요. 저는 세 번째는 뭐 최고의 성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통쾌하다는 의미에서 일본과의 어떤 수산물 분쟁을 승리했던 것을 좀 적어봤습니다. 뭐 올해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사실은 그 사실 일본의 그 수출 제재 조치가 사실은 저는 사실 큰 충격이었거든요. 네, 정말 이걸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헤어나야 되지? 사실 굉장히 정말 패닉, 약간. 정말 아주 저는 그 기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굉장히 밤잠을 저는 못 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말 소재 부품 장비 전략으로 되받아쳤다는 거. 너무 표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받아쳤다는. 그래서 정말 장군 행정을 멍군 치고 나갔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좀 통쾌했다. 네. 그리고 정말 이건 정말 잘했다. 네. 하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깊이 이제 남아 있고요. 강 국장님 뭐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개를 막 끄덕이고 우리 강 국장님이 옆에 계셔서가 아니고 당연히 소재 부품 우리 정책국이 올해 가장 고생을 제일 많이 했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 분이 아닌가, 제일 정말 그 고생하는 분이 아닌가. 최 기자님 모든 부서 어떻게 바꿀 기회 드릴까요? 저는 계속 정치적 소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었고요. 네. 지금 소재부품 산업 정책관인데 소재부품 협력관이라는 국이 하나 또 더 생겼죠. 예, 그리고 어제자로 새로운 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산업 정책관과 소재부품 협력관이라고 하나 더 생긴 것도 어떤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지난 8월 5일 날 발표한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는 뭔가 이렇게 중추 조직이 있었다면 이행 조직이 하나 더 그렇습니다. 생긴 셈이 되는 거죠. 네. 예. 인력도 좀 충원이 많이 됐나요? 예, 1국장 1과 1팀에서 12명이 정원이 됐습니다. 기자님이 아시겠지만 사실 공무원 인력이 늘어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건이잖아요. 10명 넘게 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은 그런 상황이죠. 올 한 해 산소통에서 나눴던 주요 이슈들을 이제 말말말로 나눠보고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어떤 말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소재부품 장비 종합 대책이 발표됐고요. 현재까지 우리 소재부품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때 가장 이슈가 된 말이 있었죠. 가마우지 산업 구조를 펠리컨 구조로 바꾸겠다. 그 의미 다시 한번 짚어 주시는데 이 말에 사실 그 주창한 주인공이세요. 그죠? 강 국장님이. 그래서 사실 가마우지하고 펠리컨 얘기가 나왔을 때 다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가마우지가 뭐지? 네. 네. 어떻게 나온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왜 바꾸시겠다고 이런 표현을 들고 나오셨나요? 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아주 극명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마우지 경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재 부품을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일본 기업이 돈을 버는 그런 경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구조였거든요. 가마우지가 뭐예요? 가마우지가 네. 그 중국에서 낚시를 할 때 먹이를 잡으면은 삼키지를 못하고 이걸 오히려 주인한테 뺏기는 예, 자기가 본인이 잡아놓고도 본인이 먹지 못하는 그런 새를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 산업 구조로 네, 이제 네. 비교를 하신 그렇습니다. 거고, 예. 네, 네. 펠리컨은 펠리컨은 이제 이 밑에 주머니가 있어서 자기가 먹이를 잡아서 그 주머니 담았다가 자기 새끼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 새인데요. 이거 이제 우리 경제의 자립도를 높여가지고 전방 산업이라든지 후방 산업이라든지 이런 파급 효과를 우리 경제 구조를 대비 어전형해서 자립으로 바꿔보자 그런 표현에서 비유를 세리칸 얘기를 가마우지와 했습니다. 펠리컨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우리의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용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방송에서 국장님이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좀 이제 국은 생겼고 얼마나 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공격했던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차질이 전혀 없고요. 그 기본적인 그 수급 안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국을 다변화를 했고 또 국내 생산 능력을 빠르게 증가를 시켜서 현재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수요 기업하고 공급 기업 간에 서로 연결하는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가 빠르게 지금 업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특별법, 소부장 특별법 준비하고 또 국회 예산 심의를 받는 그런 세 가지 트랙으로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올해 눈에 보이는 성과로 경제에 활력을 불러오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현장 방문 주제로 수소 경제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수소냐? 수소는 어디서 구하는 거냐? 이런 질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정리해 주신다면 수소가 뭐예요? 사실 수소라는 이 원자, 그다음에 에너지 캐리어, 에너지 원으로서의 사용은 사실 고안이 되는 것들은 한 150, 60년 전에 이미 이제 나왔던 원리고요. 그게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돼서 정점을 찍었던 거는 아시겠지만 아폴로 11호가 최초의 달 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폴로 11호에는 정말 가득한 수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수소를 통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아폴로 11호가 달까지 갈 수 있었고, 달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수소 때문에. 예, 수소 연료, 그러니까 로켓 엔진은 전부 다 수소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수소차,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같은 개념의 수소 연료전지가 아폴로 11호에도 실려 있었는데요. 부산물로는 아시겠지만 연료전지에서 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사실 석유화학 산업과 역사와 조금 괴를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면서 수소가 이제 나오고요. 그 수소를 다시 정제 공장으로 보내서 석유를 정제하는데 다시 사용을 하는 그런 순환고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강국이고 그다음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석유화학
산업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그 형성된 그 수소 공급 사슬에서 이제 이 수소를 이제 시장으로 빼내서 저희가 이제 수송용 쉽게 이제 생각하는 차량, 그다음에 뭐 연료 전지를 통한 이제 전기라든지 열을 생산하는 이제 방법을 사용하게 됐고요.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생산한 그린 수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렇게 만든 수소를 가지고 지금 자동차라든지 연료전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올해부터는 막 수소 경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약간은 좀 심리적으로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국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지는 않았었죠. 네. 하지만 이제 재작년부터 상용화된 그런 이제 차량, 그 가장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차지 않습니까? 네. 네, 자동차가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벼랑간에 나타났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 수소차 같은 경우도 이미 한 20여 년 정도의 R&D 기간을 거쳐서 이제 상용화가 된 거고요. 이제 현재에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독일 일부 회사 정도만 지금 수소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네요. 우리나라가 예. 그 양산국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착실히 해왔고, 그래서 뭐 제품에 대해서도 뭐 세계에서도 평가가 괜찮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갑자기 나타난 수소차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뒤에는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에너지 하면 조선업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바로 LNG, 액화 천연가스 친환경 선박으로 우리 조선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산소통에선 9회 방송으로 압도적 경쟁력, 대한민국 조선업의 부활편을 다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업 에피소드 조회수가 폭발적이었거든요. 자, 출연자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우조선해양 직원분들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거든요. 부장님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사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듣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날 편이 뭐 개인적으로 뭐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뭐 위기나 또 일본과의 갈등, 이런 어두운 좀 걱정스러운 면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내용이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할 당시에 한국 조선업의 수주 실적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세계 1위에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까지도 수주 실적은 1위입니다. 친환경 선박 수주의 영향도 있지만, 정 기자님, 우리 수주 실적이 좋았던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보면 올해 10척이 발주가 됐으면 4척이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다는 건데요. 그 정도로 많이 회복을 했다. 네. 다시 한번 앞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이제 녹음을 하면서도 저도 배웠지만, 뭐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직은 중국이 많이 앞서 나갔는데 중국의 선박 기술력이 기대만큼은 아니어서 주로 선박을 발주하는 유럽 업체들이 중국 배들을 써보니 가격은 발주해서 받을 때는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이후에 수리 보수 과정들이 너무 길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시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을 이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한번 내줬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오래 또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더 오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아마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이제 실증을 내년부터 일본이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린 수소, 깨끗한 수소를 재생에너지 통해서 만든 수소를 호주라든지 브루나이 같은 데서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를 일본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동경 올림픽에 맞춰서 아마 시제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수소 운반선 관련해서는 R&D를 추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소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박이 이제 되어야 될 건데요. 그 부분은 아직 모든 나라들이 아주 초기 단계이고 저희도 R&D를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수소 특히 경제를 두고도 우리와 일본이 지금 굉장히 그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네. 부장님,
기승전 소부장, 조선업에서도 소부장은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때 조선업도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네, 소부장은 우리 모든 산업의 바닥이기 때문에 네. 뭐 소재와 부품을 쓰지 않는 그쵸. 제조업이 없지 재간이 않습니까? 없죠. 네. 너무 표정이 방금 너무 흡족하신 것 같았어요. 역시 손박에도 이번 편 제목은 기승전 소부장. 이런 또 내 얘기가 네. 그런 표정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떠들어도 소부장이요. 속마음 토크 OX로 말해요 하겠습니다. 그 속마음 토크 각 회차별로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몇 개월 사이에 또 변화된 이야기도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앞에 놓인 예쁜 OX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 속마음 토크 시간입니다. 1번 질문은요. 내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다니면서 올해처럼 바쁜 건 내가 올해가 처음이다. 그리고 또 교수님과 기자님들이 보기에도 정말 산업부 직원들 정말 바빠 보였다. 올해 이보다 더 안 바빴을 것 같다. 맞으면 O 아니면 X. 네. 최훈 과장님만 X. 저만 X인가요? 괜찮으시겠어요? 왜 저만 X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업통상부 생활을 거의 한 20년 정도 이제 했거든요. 근데 매년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기가 작년에도 올해가 제일 바빴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뭐 매년 바빴었던 것 같고 올해도 또 역시 그 20년, 21년과 마찬가지로 바빠서 올해만 특별히 바쁘다 이렇게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난 X를 20년 들었습니다. 내내 정말 바빴다. 열심히 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줄이야 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뭐든 네. O 아니면 뭐 X. O에 다 오죠? 네. 다행입니다. 강국장님부터 뭐였을까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대답이지. 수소도 비슷하지만 우리 전 국민이 뭐 불산, 브라폴리 이미드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네. 이 충격이 있었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됐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전 국민 입에서 이렇게 막 그런 네, 어려운 물질의 얘기가 나올 줄. 네. EUV 포토 레지스터 네. 감광액 막. 어떤 국민적 아젠다, 근데 국민적 이슈로 공감대를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주 레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정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0년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정말 많은 그 비용을 치불하면서 우리가 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경험이라서 이건 우리 강 국장님이 잘 기록하셔가지고 네. 잘 이렇게 남기셔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럼요. 과제까지 하나 내시고 책을 쓰셔야 된다고. 역시 최고의 베스트 출연자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진짜 저희가 지금 녹화 시간이 진짜 훌쩍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는데도 국민들한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뭐 소회도 좋고 국장님부터. 그런데 이런 자리 또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만 나오면 좀 이상하게 좀 겁을 먹는 게 있어서 네. 저희들이 만든 대책 또 기업하고의 이런 성과 이거를 제대로 좀 알리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열심히 좀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치 과장님은요.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라 그러셔갖고요 좀 뜨끔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도 홍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문 중에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국장님 아니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기자분들한테도 잘 설명을 하고 하는 역할이 좀 더 뭐 열심히는 했지만 그래도 아쉬워서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고 뭐 산소통 같이 이런 소통하는 채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에 그런 더 생각을 자주 많이 나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실사굿이라는 네. 저는 그 올해 우리 실사굿이라는 이 표현이 올해 참 많이 구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게 천으로 그리고 더 많이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참 산업부의 그 존재감 그리고 산업부가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 해내 주셨는데 정말 이런 모드와 그리고 이런 거로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더더욱 실사구시적인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현장에 있는 그 기업과 산업을 인커리지 즉 부스팅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정책과 결정들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 기자님. 저는 앞서 말씀하시면서 좀 아쉬웠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이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출입을 하면서 아쉬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잘 됐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를 하고 싶어요.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부처 가운데 과연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이 지지받는 정부 부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산업부 외에 딱히 떠오르는 정부 부처가 없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존재의 의미도 많이 알리셨고 또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필요성도 알리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내년에도 더 잘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친한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해서 목적지에 금방 왔습니다. 올 한 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걸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및 자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친한 친구처럼 믿어주시고 옆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여행의 끝은 항상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분 여행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팟캐스트 산소통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